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분일입니다. 제가 게임 업계에 일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되어보다 보니까 내가 그 시기에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게임 기획자가 연차가 쌓이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무적인 지식보다는 장기적인 커리어 설계나 시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꼰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업자분들께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상상하던 게임 기획 일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게임을 만들지만 고민하는 그런 행복한 회사 라이프인가요? 아마 대다수가 아닐 겁니다. 상상과 다른 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업계에 있으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당황할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난감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많이 쌓이면 경험이 되고 보이는 시야도 조금씩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 각 연차별로 어떤 부분이 보이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 2, 3년 차 때 제가 느꼈던 건데요. 실무를 잘한다고 해서 기획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에 실무도 많이 경험하고 적응도 하다 보니까 신입 때 어설픔과 풋풋함이 조금씩 사라지는데요. 적응이 빠른 분은 나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시키면 업무도 곧잘 해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실무를 잘하는 것과 기획을 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획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친구는 문서 정리도 잘하고 엑셀 함수도 빠르게 돌리고 수치 정리도 잘해요. 그리고 엔진도 잘 만집니다. 그래서 팀에서는 일머리가 좋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새로운 시스템이나 콘텐츠 기획을 맡겼더니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유저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콘텐츠가 어떤 재미를 주는지, 기존 시스템과 잘 연결이 되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정리하자면 실무는 효율의 영역이고 기획은 다른 영역입니다. 결국 게임에 필요한 구조와 재미를 잘 설계해야 되는 거죠. 왜 이걸 만들었느냐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논리가 없다면 실무를 잘한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어도 기획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잘하는 것과 실무를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기획을 잘한다는 착각입니다. 보통 주니어 시기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발표를 잘하고 언변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기획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보다는 디테일과 실행 능력이 중요합니다.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실제 기획의 완성도를 평가하지 못합니다. 누가 더 많이 유창하게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구조화를 하고 리스크를 꼼꼼하게 예측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나중에 말로만 설명을 듣고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업계에서 부르는 은어로 입기획 또는 입기획자라고들 하는데요. 발표 능력과 말을 잘하는 것은 기획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별개의 능력이고 기획의 깊이는 꼼꼼함과 관심의 정도입니다. 굉장히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사고의 훈련으로 쌓이는 것이죠. 기획자는 말빨보다 논리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운영사업부 등 유관부서는 경쟁자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는 큰 회사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에서 그들이 없을 때 또는 인력이 부족할 때 많이 깨달았는데요. 많은 신입 주니어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운영팀이나 사업팀이 자신의 기획을 가로막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할 공동의 팀이라는 건데요.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기획이 아무리 괜찮아도 운영이 어렵고 수익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쪽 논리만 강조되고 팀워크가 깨지고 결국 프로젝트가 흔들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유관부서와의 관계는 논리로 설득되는 협업이 되어야 하지 이기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획팀에서 신규 콘텐츠를 제안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운영팀에서는 로드맵상 인력 부족으로 구현이 어렵다고 하고 사업팀은 의도는 이해되나 수익성 부분에서 의문을 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기획자가 내 기획이 막힌 걸 다른 부서를 탓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는 운영팀의 여건 고려와 사업팀의 수익성 부분의 시야가 아쉬웠던 거죠.
기획자는 두 팀이 원하는 걸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기획을 고민해야 됩니다. 기획자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견을 조율하고 실현 가능한 해답을 찾는 중재자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성공은 실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실력이 좋으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거장급 인재들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성공에는 실력 외에도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상황, 외부 요인 등 운적인 요소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유행이 지나간 장르를 만나거나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경영진의 변심 또는 투자가 끊겨서 프로젝트가 엎어진다거나 동기보다 좀 늦게 취업했지만 흥행작에 우연히 함께 한다거나 등등 방금 말한 것들은 개인이 컨트롤하기 힘든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력이 성공의 조건은 맞지만 보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시장 흐름에 맞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위해서 실력을 닦아놓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운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그 운을 놓치지 않는 것도 실력이죠. 트렌드 흐름을 읽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잘 될 때 올인하기보다는 안 될 때 안 망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또 잘 되는 사람을 부럽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잘 되는지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과도한 자책도 성공에 대한 자부심도 경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지금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말한 이야기랑 연결될 수 있는데요. 기획자는 누구보다 지금의 유저를 이해해야 되는 직군입니다. 하지만 실무 연차가 쌓일수록 과거에 했던 성공 경험이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땐 이렇게 하니까 잘 됐는데 예전엔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참고용으로만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 성공에는 많은 요소들이 담겨 있어요. 아까 말한 운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게 왜 성공했는지 원인을 알고 지금도 유효한지를 따져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과거는 참고하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배우려 하지 않는 심리학 이론이 있어요. 학습은 개방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고가 닫히는 순간 비판적 사고와 탐색을 멈추게 됩니다. 즉 성공 경험이 아니라 그때 구조와 맥락을 해석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답이 바뀌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획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1년 전이라 해도 제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룰이 바뀌고 좋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올드한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게임 시장의 트렌드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는 그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인성이 별로고 실력이 좋은 사람은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8년차 때쯤 천재라고 불리는 인성이 별로였던 친구와 일해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특히 기획자는 협업 중심의 직군이기 때문에 그 연차쯤 되면 실무자 기준에서는 좋은 인재가 아닐 겁니다.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떠나게 한다는 건 그만큼 좋고 잘하는 사람이 떠날 확률도 높다는 것이거든요. 혼자 잘하는 건 그 사람의 개인 퍼포먼스일 뿐이고 팀 분위기를 깨고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실적을 깎아먹습니다. 이건 실무를 아무리 잘해도 위험 요소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회사에서의 좋은 실력이라는 건 결국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성과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팀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나의 인성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시점에 좋은 인재는 실력과 팀워크, 책임감, 그리고 성숙함 4가지 다 갖춰진 인재겠죠. 이때 인성은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신뢰에서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체력이 곧
업무 능력입니다. 저는 주 3회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느끼는 일인데요. 40대가 되면 집중력이 체력에서 나오고 체력이 일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지식이나 경력도 중요하지만 버티는 힘이 없으면 기획의 깊이도 흐려집니다. 근데 단거리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만 하면 체력이 고갈돼서 중요한 시점에 집중이 안 됩니다. 또 운동을 안 하고 체력이 부족하면 호르몬도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번아웃이 자주 오고 감정적으로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에도 기복이 생기게 되죠. 결국 체력 관리도 일을 잘하는 스킬입니다. 충분한 수면이나 운동, 루틴, 또 회복이 있어야지 내 퍼포먼스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우리가 하는 업무들은 전력 질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이걸 완주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챙기면 늦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관리나 체력관리를 하는 습관을 갖추시는 게 좋아요. 만약 운동을 안 한다면 짧게라도 걷거나 개인 취미를 갖추거나 아니면 휴식할 때 푹 쉬어야 되겠죠. 오늘은 연차가 쌓이면 보이는 것들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영상이 길어져서 말 못한 것들을 조금 더 짧게 전달하자면, 기획자가 게임을 게을리하면 은퇴가 빨라진다. 발언권과 영향력은 본인이 참여한 게임의 이해도에서 나온다. PD와 팀장이 될 사람은 신입 때부터 PD나 팀장처럼 일한다. 좋은 동료와 팀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좋은 기획자가 되는 것이다. 이 정도가 또 생각나네요. 연차별로 당장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느꼈던 부분이라서 다른 현업자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관점은 연차나 서 있는 곳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력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연차가 쌓이면서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